네, 꿀팁 패스 41번째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꿀팁 패스 41번째 이야기는요, 턴오버. 가을이 오고,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서 물이 식으면서 생겨나는 대형 이벤트죠. 우리의 초대형 이벤트, 턴오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번 녹조편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편성한 시기가 조금 이렇게 늦은 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먼저, 왜냐면은 알고 당하는 것과 그리고 모르는 팽이를 맞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턴오버의 한가운데에서 외롭게 꽝을 맞더라도 외롭지 마시라고 저희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꿀팁 패스 41번째 이야기, 가을철의 초대형 이벤트 턴오버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정규전이라고 연습 갔다 왔다며? 네, 다녀왔습니다. 안동에. 가을 냄새가 나던가요? 한낮에는 아직 너무 더운데, 아직도 여름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찬바람이 분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탐에 있던 선명했던 서머클라인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뿌옇게 변한다는 거? 서머클라인이 뿌옇게 변한다는 걸 보면서 가을을 느끼는 내가 싫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여름에는 수온이 한 30도에서 33도 막 이렇게 표층 수온이 그렇게까지 높게 올라요. 오르면서 이제 어탐에 서머클라인이라 그래서 수온 약층이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딱 보이거든요. 제가 이제 사용한 어탐은 2D랑 그다음에 다운 이미징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보이는데, 2D에는 색깔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선명하게 쫙 가요. 그런데 이제 다운 이미징에는 서머클라인 약간 뭔가 층이 져 보이는 것처럼만 나타나는데, 이제 지난주에 들어가니까 표층 수온이 26.5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수온 약층이 좀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2D에 나오던 선명했던 어탐의 그림, 소온 약층은 뿌옇게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다단계로 차차차차 하면서 바뀌었고, 그리고 다운 이미징에 있던 뭐라 해야 되지? 딱 층만 져 보이던 거는 이렇게 뿌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위에 있던 뜨거웠던 물들이 충분히 식어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 섞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턴오버인데, 이 턴오버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물 이만큼 깊은 물이 있었는데, 한 20m쯤 된다고 치자고요. 그럼 요쯤이 한 5m쯤 되겠죠? 주로 이제 여름에 강한 햇살과, 태양 복사 에너지와 뜨거운 공기, 높은 기온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데워져 있던 표층 수는, 질량은 그대로인데, 열팽창에 의해서 부피가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이 돼 있고요. 그리고 데워지지 않은 물들, 상대적으로 시원한 물들은 바닥에 깔리게 돼요. 그래서 표층수는 이제 이렇게 층을 지게 되는데, 이때 층이 져 있는 요 밑에 요 라인을 수온 약층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끼리 낚시 용어로 알고 있는데 전문 용어로는 서머클라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서머클라인이 무너지는 걸 턴오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서머클라인이 무너지는 걸 턴오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뜨거운 공기와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일조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일단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온도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표층에 있는 물들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가벼워서 위에 있었던 애들인데 식어가니까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 층의 애들이 보다 더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려가서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오히려 밑에 있던 애들이 올라오고 위에 있던 애들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온 약층이 깨져서 턴오버가 시작이 되는데, 이 턴오버가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줘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질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수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배스도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배스를 잡아야 되니까 낚시가 상당히 어려워지기는 시기도 해요. 그런데 또 이런 시기에 이 턴오버를 극복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곳에는 오히려 더 고기가 쉽게 모이는 곳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가을 댐이 그렇게 뭐 다 지옥이라고 하는데 잡아오는 사람들은 또 잘 잡아오잖아. 그치? 턴오버가 그렇게 막 맨날 그 안 좋은 걸로만 작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 고기한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생존 여건이 안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일단 전반적으로 수질이 안 좋아져요. 왜냐면은 그래도 써모크 라인이 있을 때는 뭐라 그러지? 좀 지저분한 물과, 그러니까 고기가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물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금 생존하기 어려운 물이 구분이 되어 있었지. 그러니까 위에는 고수온에 뭐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고 밑에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근데 이제 턴오버가 되면서 이제 모두 다 섞이니까 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좀 생존에 안 좋아지는 환경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그때 왜 턴오버 때 고기가 잘 안 무냐 이런 얘기가 제일 많은데, 턴오버 때 고기가 안 무는 건 되게 당연한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잠을 자는 곳이 있고, 그렇지, 물 먹는 곳이 있고, 다 나눠져 있었는데 공전을 해결하는 곳이 있고, 그게 이제 다 이렇게 한 통에 넣고 다 섞어버린 거야.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내 식탁에 똥을 싸놓고 간 거지. 그러니까 밥맛이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왜 그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도시락 까먹는, 요즘에는 이제 급식해서 그런 애들이 없는데 예전에는 저는 이제 도시락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급식이었는데 그 화장실에 숨어서 도시락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막 상황이 다 안 좋으니까. 근데 뭐 화장실에 숨어서 밥 먹을 수 있는 애들은 먹는 거고, 그지? 근데 이제 밥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먹는 애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유난히 그래서 좀 고기 잡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또 오히려 반대로 고기가 되게 잡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생존하기 좋은 여건을 갖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흐름이 좋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는 예상외로 또 고기를 손쉽게, 그리고 한 자리에서 되게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요때이기도 하죠. 뭐 작년 이제 KS 2016년 정규 6전을 생각을 해보면, 정규 6전 때는 그 안동호에 이제 방잠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위에는 넓고 밑에는 이렇게 좁아지는 곳인데, 밑에는 좁고 다시 이렇게 넓어지는 곳인데, 정목구간. 그치. 근데 이제 그 안동호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계속 물을 빼고 있거든요. 사실은 위에서 들어오는 물들이 있으니까 일정하게 계속 물을 빼고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일정한 배수 때문에 흐름이 생겨나는 곳이 있어요. 대형 호수에 특히 유난히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위성 지도로 보면 딱 좁아졌다가 탁 넓어지는 데가 있어요. 본류가. 그런 데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시기에만, 물론 원래 잘 나오는 곳인데 이 시기에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초슈퍼 울트라급 진짜 말도 안 되는 핫 스팟이 될 수 있으니까, 뭐 벨리 타시거나 역세권. 그치, 그 역세권에 벨리 타시거나 카약 타시는 분들, 베스보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가서 한번 낚시를 시도해 보는 건 되게 좋은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혹시 합니까? 한 자리에서 막 핵타작? 작년에 작년 대회에서는 뭐 한 자리에서 한 100마리 나왔다는데 안 갔지? 저는 못 갔죠. 예, 그렇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엑사드, 전국구 모터스, 피싱 태그, 이명준의 해피베스, ATG와 함께합니다. 거기가 작아? 그래서 이제 수온 약층이 무너지고 턴오버가 시작이 되면요, 보팅 낚시 같은 경우에는 어탐으로 딱 보면 이게 무너지는구나, 수온도 바로 몇 도 몇 도 딱딱 찍히니까 바로 딱 하고 알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워킹 낚시에서는 그런 어떤 딱 지표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뭐 물거품이 많고 물 비린내가 심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뭐 거품은 잘 모르겠고 물 비린내도 저처럼 둔한 사람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 워낙 또
녹조가 심한 곳이 많아서 그걸 잘 못 느낄 만한 곳도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되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좀 부적합한 단어인데 막 똥이 떠다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수심이 이렇게 있으면 바닥에 계속 1년 동안 가라앉았던 애들이 이게 물이 뒤집히면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밀고 올라가. 그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막 물이 흐름이 생겨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따뜻한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안에가 데펴져가지고 안에 있던 메탄층들이 하면서 뽀글뽀글 하면서 올라오는 공기방울에 의해서 이제 뒤집힌 경우도 있고 해서 막 실제로 보면, 눈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 이런 거 없었는데 막 되게 지저분한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물 위에 진짜로 말 그대로 똥처럼 떠다니는 애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턴오버를 이렇게 막고 있는 거지, 정방으로 막 뻑뻑 막고 있는 거야. 한가운데 서 있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빠르게 온몸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근데 여튼 턴오버는 수온야층이 무너지고 나서 물이 이제 섞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물이 다 섞이고 안정화가 될 때까지 과정을 이제 턴오버라고 하는데, 이 안정화가 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이제 장소에 따라, 그리고 턴오버가 발생한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전국구 필드 중에 대청호처럼 되게 저수위였는데 6초가 되게 많이 자라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올라서 모두 다 물속에 넣고 썩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올해는 전국적으로 비가 되게 많이 와서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뭐 전에는 이런 경우도 많았죠. 완수인 상태에서 쭉쭉쭉쭉쭉쭉쭉쭉 물을 빼면서 태풍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물이 쭉쭉쭉 빠지면서 저수위에서 맞거나, 아니면 오름수위 없이 그냥 저수위에서 그냥 계속 가뭄으로 턴오버를 맞거나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양상이 조금씩 다른데, 이 상태가 겨울 낚시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저수위에서 턴오버를 맞은 경우에는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갖고 있는 열량이 적단 말이에요. 총 열량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식어요. 그래서 수온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물이 안정되는 수온인 한 20도 정도까지는 상당히 빨리 식는 편이에요. 그래서 턴오버가 되게 기간이 짧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쉘로우에 6초도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겨울 낚시가 쉘로우보다는 딥낚시로 진행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워킹이 굉장히 불리해지. 그치, 워킹이 지옥이 되지. 그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올해 대청이나 올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대형 필드들이 대부분 다 이런 상황인데, 6초가 꾸준히 잠겨서 턴오버를 맞은 거야. 전부 다 지금 같이 함께 썩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턴오버 시기는 되게 낚시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얕은 곳은 풀도 썩고 있고 바닥에 있는 애들도 올라와서 썩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막 신나서 화장실에서 밥 먹는 애들은 막 잔챙이들은 막 신나갖고 막 뛰어다니고, 잡아도 잔챙이고 잡기도 어렵고 풀 걸려 나오면 다 녹고 막 냄새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수온 20도쯤 되는 한 10월 중순 그쯤, 그치, 좀 상대적으로 시원한 차가운 물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얕은 곳은 상대적으로 조금 일찍 턴오버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은 얕은 데다가 다 삭고 줄기만 남은 6초들, 그리고 관목들, 이런 것들이 쫙 누워 있어서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베스들이 이듬해 봄까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겨울 낚시가 상당히 잘 되는 여건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이렇게 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건데, 별로 턴오버 영향이 없네 하면, 여기 겨울엔 죽어나겠구나. 그리고 턴오버 때문에 도저히 낚시가 안 된다, 여기는 진짜 풀이고 뭐고 완전 풀지옥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고 막 다 풀죽같이 돼가지고 막 냄새나고 이래도, 그게 오히려 겨울에는 또 좋은 플러스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니까, 턴오버를 딱 하고 이건 고기가 안 나와, 턴오버만 하고 고기가 안 나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은 앞으로 낚시가 이렇게 전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낚시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한 낚시는 긍정적으로 긍정충, 긍정해. 내가 던져서 안 나오면은 고기가 없는 거다. 그래?